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바로 옆에 식용 개사육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대회 조직위와 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순천 청암대 전 총장이 출소한 뒤 임기가 남아있는 현 총장이 갑자기 해임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일자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주 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에서 공사 중이던 근로자가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안전고리를 차고 있었지만 이 고리를 연결할 시설이 없었습니다. 노동청은 고리를 걸 수 있는 시설을 갖출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과 구조장비를 들고 어디론가 급히 뛰어갑니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 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의 관중석 설치 공사 현장에서 인부 54살 박모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박 씨는 수영대회 경기장에서 그물을 떼어내는 작업을 하다 20m 아래 관중석으로 추락했습니다. 벌어진 그물망 틈으로 추락한 박 씨의 죽음은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숨진 박 씨는 안전모와 추락을 막아주는 안전고리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정작 공사 현장에는 이것을 매달 장치는 없었던 사실이 광주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안전대를 걸고 된 작업하는 게 원칙인데 많이는 치고 계셨는데 안전대 거리 시설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셈인데 현장을 찾은 이병훈 광주시 부시장은 작업자 과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원래는 올라갈 때 안전고리나 부착을 다 사용하고 가는데 지금 고리를 부착을 안 한 것은 본인의 과실 소지가 대단히 높다. 하지만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가 공사업체의 과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해당 업체의 안전장비, 즉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시설을 갖출 때까지 수영장 공사장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오는 7월 10일 개막하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 경기장의 공정률은 93%입니다. 한편 중국 출장 중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선수들이 묵게 될 선수촌이 완공돼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촌 바로 옆에 있는 식용 개사육장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란 양철 지붕으로 된 조그마한 우리 안에 개 2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철골로 만들어진 불결한 철장 안에도 개들이 서로 뒤엉켜 돌아다닙니다. 개 사육장이 있는 곳은 공원 부지여서 동물을 사육할 수 없고 가구물 형태의 사육시설도 건축법상 불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육장 바로 옆에 세계 수영대회 선수촌이 있다는 겁니다. 수영대회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수촌에서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이렇게 개 사육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50제곱미터 정도 되는 농장엔 개와 염소 등 15마리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식용개를 집단 사육하는 장면이 해외 언론이나 SNS를 통해 유포돼 대회와 도시 이미지에 흠집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속 권한이 있는 광산구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불법 행위 원상 회복을 명령했지만 농장주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은 저거 이라고 쫓아내려고 해야지. 그걸 안 해야지. 그거 뭘 쫓아내라고. 사육장이 사유지다 보니 농장주가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그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죠. 조직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사유지사다 보니까 함부로 저희가 달라들 수는 없고. 광산구는 궁여지책으로 사육장을 옮기도록 다른 부지를 농장주에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마저도 농장주가 들어줘야 가능한 일이어서 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조직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 청암대 총장이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총장을 사실상 해임한 사람은 이 대학의 이사장이자 전직 총장의 아들입니다. 교수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강명훈 전 총장의 14억 원대 등록금 배임 혐의와 성추행 논란에 시달렸던 순천 청암대학교.
배임 혐의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강명훈 전 총장은 지난 3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복역하는 동안 면회를 자주 오지 않는다거나 자신이 추천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현직 서영원 총장과 크고 작은 불화를 빚었던 강명훈 총장은 출감한 다음 날 서 총장을 불러 사직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이사회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지난 4월 서 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했지만 한 달이 지난 뒤 이사장으로 선임된 강 전 총장의 아들인 강모 씨는 지난 27일 이사회의 동의 없이 서영원 총장을 의원 면직 처리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 3명과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사임서술이었다며 즉각 반발했고 이사장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서영원 총장 의원 면직 발령을 즉시 취소하여 주실 것을 대학 구성원 다수를 대표하여 청암학원 이사회에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강모 이사장은 교수협의회의 요구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암대 교수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수 70여 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현직 서영원 총장 역시 강압적인 의원 면직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학내 구성원들은 절차 없이 진행된 해임 사태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낭비 자체가 다 피해는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들한테 있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순천시에도 엄청난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입시도 어려운 환경에서 현 총장의 강제 사임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학을 꿈꾸던 청암대학교의 미래가 또다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 카페가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구직자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면접관의 지시에 따라 면접자가 자기소개에 나섭니다. 김한솔입니다. 자기소개가 끝나면 응답 내용과 응답 시간 속도, 그리고 목소리와 표정까지 수치로 분석됩니다. AI, 즉 인공지능이 채점한 점수로 취업 준비생들의 부족한 면접 경험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거울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제가 녹음하고 녹화되고 분석도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렇게 취업 면접에 대비해 증명사진까지 찍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법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강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고 공무원 면접이 많은 요즘에는 액세서리와 구두까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한 정장 대여 서비스가 가장 인기입니다. 취준생이다 보니까 좀 부담도 되고 면접이나 그럴 때만 있는 건데 사기가 좀 그런데 대여를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지난달 문을 연 취업 카페를 찾는 취업 준비생은 하루 평균 40여 명. 취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창업 아카데미도 운영되면서 취업 준비생이나 예비 창업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거점 장소로 키우기 위해서도 노력을 할 겁니다. 구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취업 카페. 청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고용진흥원은 앞으로 2곳 이상의 취업 카페를 대학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관광객이 늘면서 차량 통행량이 급증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정체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와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사대교는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대교 입구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통행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천사대교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운행입니다. 천사대교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이륜차 보행자, 농기계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및 보행자는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천사대교 개통으로 신안이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면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차량 통행량은 하루 평균 7천여 대, 특히 주말에는 만여 대가 넘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천사대교는 평균 60km 과속 구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도심 과속 제한 속도와 같습니다. 천사대교 해상 연결 구간만 7.2km. 차량 통행량도 많은 데다 과속 구간 단속 길이가 길다 보니 속도를 낼 수 없어 상습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간 단속이 효과적이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교통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도 1차 도로라 80, 90 쏜다가 느닷없이 그런데 회전연화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 그건 피하다가 바다로 추락하거나 그래버리면 더 큰 문제가 되죠. 너무 느린 것 같죠? 좀 속도 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주말은 만약에 속도를 안 내면 밀릴 것 같아요. 이게. 평일에는 속도가 괜찮은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서행이 돼가지고 차가 너무 밀릴 것 같아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천사대교 진입도로 확장과 함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고민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의 한 교차로에서 37살 정모 씨가 몰던 시외버스와 32살 안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충돌해 안 씨 등 2명과 승객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서로 양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공인중개사들의 교육 비용을 광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 의회에 따르면 김익주 행정자치위원장이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공인중개사 연수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안 발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는 4천여 명으로 광주시가 교육 비용을 지원할 경우 연간 1억 2천여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익주 위원장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데다 다른 국가자격증 협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조례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가 지속가능한 사회와 인류 공동체를 위한 디자인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내용의 디자인 비엔날레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광주 디자인센터는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에 개막하는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에서는 휴머니티를 주제로 주제관과 국제관, 체험관 등 5개 전시관을 운영하고 국제 학술 행사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래 신산업과 지역 혁신이 융합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의 축구 명문인 금호고등학교가 국가대표 선수를 잇따라 배출하고 있습니다. 금호고와 광주FC에 따르면 국가대표팀에 소집되거나 소집이 예정된 금호고 출신 선수는 모두 9명입니다. 이 가운데 나상호와 김태환 선수는 성인 A대표팀에 포함돼 있고 엄원상과 김정민 선수는 U20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또 올 시즌 광주FC에 입단한 이희균과 김태곤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의 1차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상무중학교와 치평중학교를 통합한 뒤 진로체험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해 중학교 한 곳을 줄이는 대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진료교육의 거점을 만들고 서구청과 협력해 공공도서관 등 복합문화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학교 통합 여부와 대상은 학부모 찬반 투표와 지역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전국회의는 오늘 출범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빠졌다며 재구성을 요구했습니다.